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제99회 메이시스 추수감사절 퍼레이드가 수백만 관중이 몰린 가운데 화려한 캐릭터 풍선과 다양한 공연으로 축제에 열기를 더했습니다. 학원 복음화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백성예술대학교에서 한 주 동안 219명이 세례를 받으며 캠퍼스 선교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신사도 운동의 신학적 문제를 짚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정읍시 기독교연합회가 2025년 성탄절을 앞두고 정읍시 연지아트홀 광장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을 진행했습니다. 은혜교회 고재공 목사 위임 감사 예배가 노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참여 속에 드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제99회 메이시스 추수감사절 퍼레이드가 수백만 관중이 몰린 가운데 화려한 캐릭터 풍선과 다양한 공연으로 축제에 열기를 더했습니다. 미국 최대 명절 행사인 이 퍼레이드는 올겨울 연말 시즌의 시작을 알리며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습니다. 보도에 구TV 뉴욕 본부 김은교 PD입니다. 지난 11월 27일 뉴욕 맨해튼이 제99회 메이시스 추수감사절 퍼레이드의 화려함과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수백만 명의 인파가 거리로 쏟아져 나와 미국이 가장 사랑받는 명절 행사를 함께 즐겼습니다. 맨해튼 센트럴파크 서쪽에서 시작해 메이시스 헤럴드 스퀘어 본점까지 이어지는 약 4km의 퍼레이드 경로는 거대한 풍선, 정교한 플롯, 그리고 다양한 공연팀의 행진으로 축제의 절정을 맞았습니다. 올해에도 스누피, 스펀지밥 등 클래식한 인기 캐릭터는 물론 버즈 라이트이어, 더피 타이거와 같은 새로운 캐릭터 풍선들이 뉴욕의 빌딩 숲 사이를 유영하며 관중들의 환호성을 자아냈습니다. This is one of my favorite events in New York City, and I love Thanksgiving. This is the best. We just saw Mr. Fantasy, we saw Kool and the Gang, we saw Shaggy, so everybody. It's great. It's a great day. Happy Thanksgiving. 전국에서 모인 고등학교 및 대학교 마칭 밴드와 치어리딩 팀들은 역동적인 에너지로 분위기를 끌어올렸으며 유명 아티스트들의 특별 공연은 뉴욕의 아침을 축제의 무대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올해 퍼레이드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 캐릭터인 더피 타이거의 등장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캐릭터가 퍼레이드에 합류하며 뉴욕의 거리는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더피 타이거 풍선이 모습을 드러내자 퍼레이드 주변에는 K-팝 노래가 크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형형색색의 폭죽이 연달아 터지며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현장에 모인 수많은 팬들은 열광적인 환호와 함께 K-팝 구호를 외치며 축제를 즐겼습니다. 메이시스 퍼레이드는 미국인들에게 추수감사절 연휴의 시작을 알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하는 전통입니다. 올해 퍼레이드 역시 뉴욕에 모인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하며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 축제의 활기찬 에너지는 곧 다가올 연말 시즌의 희망과 기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뉴욕에서 구TV 뉴스 김은교입니다. 대학교 종강 시즌, 강의실이 아닌 강단 위에서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고백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백성예술대학교에서 열린 세례식에서 219명의 학생이 신앙을 선언하며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쑥스럽고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난생 처음 세례 서약을 주고받는 대학생들. 한 학기 동안 체플을 드렸던 강단 위로 한 사람씩 올라섭니다. 예수를 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제2주에 내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백성예술대학교의 2025학년도 2학기 마지막 체플 시간. 학원 복음화 세례 주간이 열린 한 주 동안 입교자 29명, 세례자 190명, 모두 219명의 학생이 이 자리에서 새로운 신앙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들 상당수는 입학 당시만 해도 종교가 없던 학생들입니다. 제가 원래 무교였는데 백성예술대학교 다니게 되면서 신앙심이 생겨서
교수님 추천으로 받게 됐습니다. 어머님이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받게 되었습니다. 백성예대 교목실은 정규 채플과 기독교 교양 필수 과목, 사랑축제 등을 통해 미전도 학생들을 신앙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1학년 1학기 때 기독교의 이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수업을 해주셨던 교수님께서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기도 했고 그 교수님 덕분에 기독교를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그때부터 긍정적인 생각도 들었고 또 각 학부, 학과 교수들이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는 학원복음화 동역교수 제도를 운영하며 학원복음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학생들에게 노방에서 또 전도하고 학생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들을 매 학기 그리고 매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우리 학생들에게 세례를 받고 또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많이 학생들에게 베푸는 일들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아름다운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의 배움 끝에서 인생의 방향을 다시 쓰는 학생들. 백성예술대학교의 캠퍼스에는 오늘도 젊은 신앙의 발걸음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자신들에게 사도적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며 신비주의적 현상을 내세우는 신사도 운동. 이들의 활동은 정통교회의 가르침과 뒤섞이며 성도들을 매혹시키고 있는데요. 이들의 신학적 문제를 짚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전도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인이 성령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인도자와 그의 손짓에 몸을 떨고 바닥에 쓰러지는 참가자들. 자신들이 사도적 권위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각종 퍼포먼스와 직통계시를 내세우는 이른바 신사도운동 집회의 한 장면입니다. 이 같은 비성경적인 행위들이 성령의 역사와 혼동을 일으킨다는 지적과 함께 교계에서는 이를 분별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기독교이단연구학회가 정기학술대회를 열고 신사도운동을 둘러싼 신학적 문제를 짚었습니다. 탈성경, 탈교리적 현상들이 정통교회의 가르침과 크게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이 명확하게 다뤄지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역사와 운동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참석자들은 먼저 성경을 기준으로 사도의 자격과 범위부터 정리했습니다. 성경 속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아 부활을 증언하는 단회적 직분으로 교회의 기초를 놓는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 직무가 끝난 오늘날에는 넓은 의미의 사도 역시 근거를 잃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초가 되는 단회적 사도직이 사라진 오늘 이 시대에 당연히 광의의 사도 또한 존재할 수 없으며 그 명칭을 복원하려는 시도는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정죄하는 자칭 사도의 길이다. 신사도 운동이 한국교회에 미치는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신비주의를 앞세운 가르침이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교회의 질서를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성경적 선교의 패러다임을 주장합니다. 성경관, 계시관, 예수님의 재림관 등등이 정확하게 성도들이 가르치고 그 완성되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인식해야 될 것 같다. 한편 학회는 이단 관련 포럼과 세미나를 폭넓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사도 운동을 둘러싼 영적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분별의 기준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이 계속됩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헌입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정읍시 기독교연합회가 2025년 성탄절을 앞두고 정읍시 연지아트홀 광장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을 진행했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문성하 목사는 큰 기쁨의 소식과 평화의 빛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며 정읍에도 성탄의 기쁨이 밝게 퍼져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배 이후 정읍시 기독교연합회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후원금을 전달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마국간에 오셨던 예수님이 이번엔 우리 심령에, 우리의 사유에, 약자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석 내빈과 교계 지도자들은 성탄트리 점등을 축하하며 성탄 시즌의 시작을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오동남 선교기자의 보도입니다. 은혜교회 고재공 목사 위임 감사 예배가 노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참여 속에 드려졌습니다.
예배는 찬송과 기도로 시작된 가운데 성경 봉독과 은혜교회 연합 찬양대의 찬양이 이어졌습니다. 고 목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성도들과 함께 지역을 섬김으로써 복음 사역에 더욱 전념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온 교우들과 함께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목사요, 교회로 한 걸음 더 성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증경 노회장과 관계 목회자들의 권면과 축사가 전해지며 은혜교회의 향후 사역 비전과 목회 방향에 대한 격려가 더해졌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종교분리 원칙을 강조하며 종교재단의 조직적 정치 개입 가능성에 대해 정부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법제처 검토를 지시하며 일본의 종교법인 해산 명령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이는 통일교의 정치 개입 의혹 관련 특검 수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대통령실은 책임 있는 사회 질서 확립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2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 원안에서 4조 3천억 원을 감액하되 총 지출 규모는 늘리지 않는 선에서 조정하며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과 국민성장펀드 등 핵심 국정과제 예산은 삭감 없이 유지됩니다. 3,300만 개 이상의 계정 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로 박대준 대표가 국회에서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국회는 개인정보 보호 미흡과 초기 대응 실패를 집중 질타했고 박 대표는 한국법인 대표로서 책임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쿠팡 탈퇴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탈퇴 절차가 복잡한 구조라며 이용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월 소비자 물가가 작년보다 2.4% 오르며 2달 연속 2%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환율 상승 영향으로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랐다고 밝혔는데 경유는 10.4%, 휘발유는 5.3%, 갈치와 고등어도 10% 이상 오르며 생활 물가가 2.9% 상승했습니다. 2일 새벽 남미 기아나 쿠르 우주센터에서 우리나라 다목적 실용 위성인 아리랑 7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위성은 발사 후 44분 만에 분리돼 1시간 9분 뒤 남극 지상국과 첫 교신에 성공했고 목표 궤도 안착도 확인됐습니다. 아리랑 7호는 지상 관측과 위성 영상 수집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며 시험 기간을 거친 뒤 2026년 상반기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전투기 KF-21에 사용할 차세대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2032년까지 총 4,359억 원이 투입되며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주관하고 LIG 넥스원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이 참여해 체계 개발을 진행합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성과급 정상화 등 핵심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오는 11일 오전 9시부터 전국 열차 운행을 멈추는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철도노조는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임금 협상과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배부경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하워드 러트닝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1월 1일부터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국 국회가 대미 투자 특별법을 발의함에 따른 후속 조치로 양국이 지난달 14일 체결한 양해 각서에 따른 약속을 이행한 것입니다. 미국은 또한 항공기 부품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일본 유럽연합과 동일하게 조정할 예정입니다.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특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 2일 모스크바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위한 회동을 갖습니다. 러시아는 회동 직전 우크라이나 동부 요충지인 포크로우스크 점령을 주장하며 협상 압박을 강화했고 푸틴 대통령은 군복 차림으로 군 지휘부를 방문해 점령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안전보장과 주권 유지를 종전의 필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러시아에 유리한 합의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일 안보팀 긴급 회의를 소집해 베네수엘라 군사행동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9월 마약 운반 의심 선박 격침 후 생존자 2명에 대한 2차 공격을 인정하면서도 프랭크 브래들리 해군 제독이 권한 범위 내에서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국회는 이를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미국 의회도 엄격한 감독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외국인을 배척하는 배회주의 정서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미우리 신문과 와세다대 조사 결과 외국인 노동력 수용 반대 의견이 59%로 지난해보다 13%포인트 상승했으며 외국인 증가 영향으로 치안 악화를 꼽은 응답이 68%에 달했습니다. 특히 18세부터 39세까지 젊은 층에서 자국 우선주의 경향이 뚜렷해 트럼프식 정치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54%를 기록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내년 9월까지 최대 30일간 상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일 중국인 무비자 입국 조치에 서명했으며 이는 중국이 지난 9월부터 러시아인에게 시행한 무비자 정책에 대한 호응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 이후 중국 내 사실상 한일령이 내려진 가운데 러시아 무비자 정책으로 중국인 관광객의 러시아 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독일의 나치 피해 생존자 재정 지원을 서둘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투스크 총리는 현지 시간 1일 베를린 방문 중 생존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내년까지 독일의 구체적 조치가 없을 경우 폴란드 자체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1953년 폴란드의 배상 청구권 포기로 전후 처리가 끝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폴란드는 이를 소련의 강압에 의한 무효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유정입니다. 내일과 모레는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9도로 출발하겠고 한낮에도 영하 3도 선에 머물며 종일 춥겠는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서해안 일부 지역에는 한때 강한 눈발도 날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강릉 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3도, 부산은 7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국교회가 말하는 학원 복음화는 교육 현장을 다음 세대 신앙의 최전선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치열한 경쟁과 가치 혼란 속에 놓인 학생들에게 복음으로 삶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자는 절박한 요청이 담겨 있는데요. 이는 교회가 학교와 지역사회와 함께 미래 세대를 책임지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결국 학원 복음화는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의 영적 토대를 지키기 위해 결코 놓을 수 없는 사명임을 상기시키는 메시지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